네, 여러분 계속 이어서 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 알아보았어요.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좀 정리되었나요? 어떤 분배적 기준, 정의의 기준이 가장 올바른 건지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분도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당장 이제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걸 보면 그런 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등장하게 한 게 절차적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롤즈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고요. 미국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란 무엇이냐면 공정한 합의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이 정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절차가 정의로운 게 정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공정한 합의 상황, 여기서 말하는 합의 상황이라는 게 곧 절차죠. 그런 공정한 절차에서 구성원이 합의했을 때 나오는 정의의 원칙이 정의로운 것이다. 뭐 다수결이라는 절차일 수도 있고 뭐랄까 만장일치라는 절차일 수도 있고 가위바위보라는 절차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다양한 절차가 있겠지만 이 절차가 정말로 공정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그것이 업적에 따른 분배이든 필요에 따른 분배이든 능력에 따른 분배이든 상관없이 결과 역시 공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절차 또는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는 그것이 무엇이든 공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롤즈가 말한 공정한 합의 상황, 즉 공정한 절차란 무엇일까요? 다수결일까요? 만장일치일까요? 가위바위보일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공정한 절차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이란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이 없는, 베일은 이제 천 가림막이잖아요. 천 가림막으로 가려서 우리가 무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고, 이는 이걸 말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날지 남자로 태어날지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비장애인으로 태어날지 한국에서 태어날지 미국에서 태어날지 유럽에서 태어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런 인간들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두 가지 절차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결론이 나온 정의의 원칙은 그게 무엇이든지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결과 나온 정의의 원칙은 무슨 내용일지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 보이는 이 두 가지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이제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네. 우리 지금 이 롤스의 절차적 정의까지가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이야기한 거라서 소단원 1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소단원 두 번째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방과 후 체육대회 연습 때문에 남자라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학원을 가야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약속이 미리 있기도 하고 노래방 갈 수도 있고 그냥 체육대회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자유를 중시하는 친구들이고 그래도 우리 반이 이기고 우리 반이 다 같이 하는 그런 축제인데 당연히 개인적인 사정은 좀 미뤄두고 모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가진 친구들이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가졌느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답하는 게 달라져요. 먼저 우리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내 맘대로 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떠오르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벌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자유는 첫 번째로 소극적 자유,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숙자이든 뭐 부자이든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든 모두 그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단 국가나 다른 사람들이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노숙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괴롭히지도 않고 그냥 관심을 주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강제가 없고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노숙자는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소극적 자유의 입장인 거고요. 적극적 자유는 자신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죠. 노숙자의 예를 들면, 노숙자가 자신이 선택해서 노숙자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노숙자는 적극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발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노숙자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노숙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 적극적인 자유의 상태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경우에, 학생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적을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뭐 대통령 너무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보험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라고 목적을 설정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것은 적극적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 돈이 없거나 뭐 학원비가 부족하거나 뭐 어떤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실현할 수 없다면 그건 이제 적극적 자유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교과서 이 부분의 끝에 이렇게 천사 같은 애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이제 자유주의적 정의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름도 자유주의겠죠. 자유주의에서는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에요.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개인들이 5명이 있는 사회는 개인들 5명인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볼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사회는 그냥 숫자로 개인들의 단순한 합, 개인 5명이라는 합이 사회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인 5명이 모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공동체의 가치, 그 사회 자체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5명의 단순한 합 플러스 뭔가 가치, 의미가 포함된 것이 바로 공동체 또는 사회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사회관과 다르죠. 공동체주의는.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상가 2명을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요. 롤스랑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는 무엇과 다를까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랑은 다릅니다. 세 번째 교과서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끝에 보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와는 구별된다. 왜 그럴까요? 자유주의는 자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나의 자유를 나의 자유를 추구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내 자유만 지키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와는 구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롤스 노직의 입장 보도록 할게요. 롤스는 정의에 있어서 핵심을 뭐라고 보았을까요? 공정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롤스의 입장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하고요. 노직은 정의에 있어서 핵심을 소유라고 보았습니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노직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이 글들을 볼게요. 지금 확대가 안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 보면서 좀 해보세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봅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롤스와 노직은 모두 자유주의 사상가로 둘 다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본적 자유란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 및 집회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본적 신체적 자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만큼 기본적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롤스는 역시 자유주의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직. 저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노직도 역시 자유,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특히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개인의 선택권과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노직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직은 소유를 지금 중시하고 있어요. 롤즈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갖는 것. 자유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똑같이. 누구는 자유 있고 누구는 없고 그렇지 않는 것. 그걸 중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생깁니다.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만 보장하면 그 결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차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볼까?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롤즈 노직이 어떻게 입장이 갈리나 보도록 합시다. 먼저 롤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해요. 불평등 인정을 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 오를 기회가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여기 옆에다가 써볼게요. 롤즈는 불평등 오케이 인정이에요. 다만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 오를 기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있기는 하죠.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 모든 국민에게 기회가 있기는 해요. 어떤 신분은 되고 어떤 신분은 안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이에 더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